너도 이런 적 있어?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시작도 하기 싫어지는 때 말이야.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반복된 실패가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풀리는지 오늘 7단계로 같이 볼게. 사람은 보통 한번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아. 처음엔 더 애써, 더 버텨, 더 증명하려 해. 근데 문제는 실패가 반복될 때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뇌는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리기 시작해.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 말이야. 포기는 그때부터 시작돼. 이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 기대가 줄어들고, 시도 전에 피곤해지고, 가능성보다 위험부터 떠올라. 사람들은 이걸 게으름으로 오해해. 근데 사실은 마음이 계속 맞다가 드디어 방어적으로 굳기 시작한 거야. 학습된 무기력은 대단한 사람만 겪는 것도 아니고 큰 실패 뒤에만 오는 것도 아니야. 시험, 취업, 연애, 인간관계, 집안 분위기처럼 일상적인 반복 좌절 속에서도 생겨. 그래서 더 무서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거든. 첫 번째 단계는 과잉 노력의 단계야. 실패를 겪은 직후 사람은 오히려 더 통제하려 해.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더 잘해보자. 밤을 새고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나를 채우려 하지. 아직은 희망이 살아있어. 내가 더 잘하면 바뀔 수 있다고 믿거든.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겨.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또 비슷하면 사람은 방법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방식이 틀렸을까 보다. 내가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떠올려. 여기서부터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 시작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실패 자체보다 해석이야. 같은 낙방, 같은 거절, 같은 무시를 겪어도 누군가는 경험으로 남기고 누군가는 자기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여. 후자가 되면 마음은 아주 빠르게 무너져.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자기 본질로 연결해버리기 때문이야. 세 번째 단계는 예측된 실패의 단계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느껴져. 해봤자 안 돼. 어차피 똑같아. 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 먼저 뜨지. 여기서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 있어. 네 번째 단계는 회피의 보상 단계야. 신기하게도 안 하면 당장은 덜 아파. 지원 안 하면 탈락도 없고, 고백 안 하면 거절도 없고, 연락 안 하면 무시도 안 당해. 뇌는 이 안도감을 보상으로 기억해. 그래서 점점 도전보다 회피가 더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거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자신을 오해해. 내가 나약해졌다고, 근성이 없다고. 근데 사실은 반대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회피로 기울어.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또 견딜 자신이 없어서야. 마음은 비겁해진 게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간 거지.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무기력이 습관을 넘어 세계관이 돼. 세상은 원래 냉정하고, 사람은 결국 떠나고, 나는 결국 실패한다는 식의 문장이 마음속 기본값이 돼버려. 그러면 실제 기회가 와도 못 잡아. 가능성이 보여도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 이 단계가 힘든 이유는 본인이 무기력한 상태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기대 안 하는 내가 현명하다고 느껴. 하지만 냉정함처럼 보이는 그 태도 안에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해본 사람이 만든 방어가 숨어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더 멀어져. 무기력한 사람은 희망이 부족한 게 아니야. 희망을 믿었다가
무너진 경험이 너무 많아서 희망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야. 기대하면 또 아플 테니까. 마음은 기쁨보다 실망을 더 무섭게 기억해. 6번째 단계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픈 구간이야. 이때 사람은 말해. 난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끈기가 없어. 난 늘 마무리가 안 돼. 근데 이건 성격 설명이 아니야. 반복된 무력감이 만든 결론일 뿐이야. 상처가 오래되면 성격처럼 느껴질 뿐이거든. 이 상태에선 목표도 작아져. 정말 원하는 걸 포기하고 안 다칠 만큼만 바라게 돼.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만 움직여. 그게 안정 같지만 사실은 축소된 삶이야. 실패의 고통을 피하려다 가능성의 기쁨도 같이 포기해버리는 상태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와. 나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생각. 사실 이 믿음이 학습된 무기력의 핵심이야. 실패보다 무서운 건 실패의 반복이 아니야. 내 행동이 아무 의미 없다고 믿게 되는 순간이 진짜 무서운 거야. 회복의 첫 단계는 거창한 자신감이 아니야. 다시 통제감을 배우는 거야. 내가 한 행동이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꾼다는 감각. 그걸 뇌에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회복은 큰 도전보다 작은 성공이 중요해. 하루 계획 하나 지키기, 미룬 연락 하나 보내기, 10분만 앉아있기, 이런 것들 말이야. 2번째는 해석을 바꾸는 거야. 실패를 나라는 사람의 증거로 묶지 않는 연습. 이번엔 안 됐구나. 지금 방식이 안 맞았구나. 이 문장은 단순해 보여도 힘이 커. 사람 자체와 사건을 분리해 주거든. 그래야 상처가 정체성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 3번째는 안전한 관계를 다시 경험하는 거야. 학습된 무기력은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져. 누군가가 네 가능성을 대신 믿어주는 경험,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는 경험,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만나면 마음은 다시 배워. 세상 모든 결과가 나를 버리진 않는다는 걸 말이야. 회복은 멋지게 반전되지 않아.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 날 다시 다 무너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착각해. 역시 나는 안 바뀐다고. 근데 회복은 직선이 아니야. 흔들리면서도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쌓이는 과정이야.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을 이번엔 하루 더 붙잡는 것. 예전 같으면 자책만 했을 일을 이번엔 이유를 살펴보는 것. 예전 같으면 숨어버렸을 순간에 이번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들이 사실은 엄청 큰 변화야. 마음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쳐 있다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 어쩌면 너는 너무 오래 실패를 견뎌서 마음이 잠깐 굳어있는 상태일 뿐이야. 굳은 마음은 끝난 마음이 아니야. 다시 풀릴 수 있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복된 실패가 널 약하게 만든 게 아니야.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이 지친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실패 뒤에 생기는 수치심이 어떻게 사람을 숨게 만드는지 그 심리도 이어서 풀어볼게.